몇 해 전 나는 대기업의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고 있었다. 회사의 명성은 대단했지만 그에 비례하는 스트레스도 엄청났다. 매일 아침 지친 몸을 이끌고 사무실로 향하며 오늘 하루는 어떻게 버틸까 고민하곤 했다. 그때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배웠던 한 사건이 있었다. 바로 상사로부터 받은 큰 프로젝트였다. 중요한 고객을 대상으로 새로운 제품을 런칭하는 일이었고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일이었다. 나는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고 그 압박은 어느새 나의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밤낮 없이 프로젝트에 매달리며 점점 지쳐가던 중 어느 날 친한 동료가 다가와 말했다.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것 같은데 괜찮아. 그녀의 말을 듣고 잠시 멈춰서 내 상태를 점검해 보았다. 정말로 못 알아볼 정도로 피곤해 보였다. 그때 동료가 한 가지 제안을 해주었다. 다른 각도로 생각해보는 게 어때? 이 프로젝트가 끝이 아니잖아. 그리고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실패하더라도 배우는 게 있을 거야. 그 말이 내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나는 그날 이후 스트레스를 다루는 몇 가지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하루 일과 중 잠깐이라도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었다. 점심 식사 후 10분 정도라도 회사 주변을 산책하며 자연을 느끼거나 짧게 명상을 하는 시간이었다. 두 번째는 업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찾으려 했다. 일의 우선순위를 매기고 너무 많은 일을 한꺼번에 하지 않기로 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마음가짐이었다. 예전에는 일을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다면 이젠 과정 중에 얻는 경험과 배움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프로젝트가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배우는 것이 있다면 그 자체로 성장이라고 생각하려고 했다. 시간이 지나며 차츰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나의 성과도 개선되었다. 그 프로젝트는 최종적으로 성공을 거두었고 나는 나름대로의 성취감을 맛볼 수 있었다. 중요한 건 스트레스를 어떤 식으로 대처하느냐는 것이었다. 경험을 통해 나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나를 매몰시키기보다는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지금도 때때로 스트레스를 느끼지만 예전보다 훨씬 더 잘 대처하게 된 나 자신을 생각하면 그때의 조언과 결단이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었음을 깨닫곤 한다. 만약 당신도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면 잠시 멈춰서 그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스스로에게 필요한 변화를 찾아 실천해보길 바란다. 그것이 작은 변화라도 언젠가 큰 차이를 만들어줄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물은 현대사회에서는 스마트폰 없이는 하루를 보내기가 어렵습니다. 통화, 문자 메시지, SNS, 웹서핑 등 스마트폰 하나면 다 됩니다. 하지만 이런 스마트폰의 잦은 사용은 우리의 눈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피로를 줄이기 위한 몇 가지 소소한 팁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옛날 어느 날 나는 갑작스럽게 눈의 피로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시리고 뻑뻑하며 눈물이 자꾸 나는 상태가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건 심각하다고 생각하여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어지면서 발생한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나의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은 스마트폰 화면 밝기를 조절하는 일이었습니다. 대개 스마트폰은 기본적으로 밝기를 매우 밝게 설정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내 환경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나는 굳이 이렇게 밝게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화면 밝기를 약 50% 이하로 줄여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눈이 편해졌고 오래 스마트폰을 봐도 눈의 피로가 상대적으로 덜했습니다. 두 번째로 시도한 것은 블루라이트 필터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컴퓨터 작업할 때 블루라이트 필터가 눈의 피로를 줄여준다는 것을 알았기에 스마트폰에도 관련 앱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효과는 손쉽게 나타났습니다. 화이트와 블루가 강하게 비추던 화면이 살짝 어둡고 따뜻한 색감으로 변하면서 장시간 사용해도 눈이 편안해졌습니다. 세 번째로 나는 의식적으로 20-20-20 규칙을 적용해보기로 했습니다. 이 규칙은 20분마다 20피트 떨어진 곳을 20초간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 팁이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하고 나서 눈의 근육이 휴식을 취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 도중 바깥의 풍경을 잠시 감상하는 작은 습관만으로도 눈에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다크모드 사용입니다. 다크모드는 눈의 피로뿐 아니라 배터리 소모도 덜하게 만들어주어 일석이조입니다. 낮에는 불편해 보일 수 있으나 어두운 환경에서는 오히려 글씨가 더 잘 보이고 집중도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잠자리에 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습관은 멈추기 어려웠으나 수면의 질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는 조절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잠들기 최소 30분 전에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대신 독서를 하거나 긴장을 풀 수 있는 다른 활동을 했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로 인해
눈의 피로감이 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하는 최선의 해결책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것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기에 이런 소소한 팁들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때 나는 다이어트의 무한 루프에 빠져 지치고 달아버린 상태였다. 아침에 시작한 다이어트는 저녁이면 무너져 내리고 그럴 때마다 나는 의지 부족을 탓하며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으로 하루를 마감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권해준 한 권의 책을 통해 내 다이어트 여정에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왔다. 이 책의 핵심은 단순한 칼로리 계산에 그치지 않고 영양 균형을 중요시한다는 것이었다. 먼저 식단을 구성할 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을 적절히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활력을 주지만 과하게 섭취하면 체내의 지방으로 쉽게 전환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복합 탄수화물이 풍부한 현미, 퀴노아, 귀리를 식단에 포함시키기 시작했다. 이는 나의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다이어트가 지속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단백질의 중요성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근육을 유지하고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닭가슴살, 두부, 렌틸콩 등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매 식사에 포함시키게 되면서 점차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특히 단백질의 경우 식사 후 자연스러운 포만감을 주어 불필요한 간식을 줄이는 데에 큰 도움을 주었다. 지방에 대한 오해도 풀게 되었다. 오랫동안 지방은 적게 먹어야 할 대표적인 성분이라고 믿어왔지만 책에서는 오히려 건강한 지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보카도, 올리브오일, 견과류에서 얻을 수 있는 불포화 지방산은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줄 뿐만 아니라 세포의 건강을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를 식단에 포함시킨 후 피부 상태가 개선되고 신체가 더욱 활력을 찾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 물론 아무리 완벽한 식단을 갖추더라도 꾸준한 운동 없이 체중 감소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나는 매일 30분 가벼운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히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건강한 체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되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바로 끈기였다. 단기간에 큰 변화가 없더라도 꾸준히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을 즐기고 자신의 변화를 사랑하는 것이 다이어트를 성공으로 이끄는 진정한 비결임을 알게 되었다. 다이어트는 단순한 식이 조절이 아니라 건강한 삶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영양 정보를 매일의 식생활에 응용함으로써 지금 나는 더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내 경험이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네 번째 이야기, 운동을 하며 몸을 가꾸기 시작한 지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가는 이민수는 최근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처음 헬스클럽에 등록했을 때만 해도 그저 열심히 운동하고 나면 금세 근육이 늘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운동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식단이었고 그 중에서도 단백질 섭취는 그의 목표 달성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저 닭가슴살과 두부 정도로 단백질을 보충했지만 점차 단백질 섭취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해졌다.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 단백질 섭취 가이드를 찾아보았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단백질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이민수는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자신의 체중과 운동 강도에 맞춰 계산하기로 했다. 보통 체중 1kg당 1.2에서 2.2g의 단백질을 권장하지만 이 수치는 개인의 목표와 운동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따라서 이민수는 본인의 체중에 1.8g의 단백질을 곱한 값을 목표로 삼았다. 동시에 그는 단백질을 어떤 식품으로 섭취할지도 고민하였다. 오늘의 아침 식사는 퀴노아와 아몬드 밀크로 만든 스무디 보울로 시작했다. 견과류와 씨앗을 포함하여 완벽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게 되었으며 이는 손쉽게 많은 양의 단백질을 제공했다. 점심으로는 병아리콩을 넣은 샐러드와 닭가슴살을 곁들였다. 쉐이크에 단백질 보충제를 더해 저녁까지의 탄력을 얻고 저녁 메뉴로는 색깔형 커티지, 치즈에 시금치와 같은 녹색 채소를 더한 샌드위치를 선택했다. 그렇다 그는 어느덧 단백질 섭취의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었다. 주말이면 이민수는 다양한 요리에 도전했다. 특히 채식 기반의 단백질 요리에 매료되었으며 렌틸콩 커리나 콩으로 만든 햄버거에 도전하는 날들이 이어졌다. 이를 통해 그는 동물성 단백질만큼이나 풍부한 영양을 제공하는 식물성 제품들을 섭취하며 변화를 몸소 체험하였다. 이민수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몸에 나타나는 변화를 느꼈다. 보다 톤이 잡히고 체력이 늘면서 운동의 과정도 수월해졌다. 단백질에 대한 이민수의 여정은 단순히 근육을 촉진시키는 것을 넘어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았으며 그는 주위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다 함께 건강을 챙기자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변화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이 자신의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시사했다. 단백질 식품을 꼼꼼하게 선택하고 적절한 함량을 유지하는 것은 근육을 키우는 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작전임이 분명했다. 오늘도 이민수는 운동 후 식단을 꼼꼼히 챙기며 나날이 좋아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더욱 나은 미래를 꿈꾸었다.